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얼 하든 누구든 간에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할 수만 있다면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2013년 1월 8일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거보다 약 5년 전에 2007년 9월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수라 이겁니다. 인수. 자, 지상권이 인수인가 한번 보려니까 소멸 여부에 이렇게 빈칸으로 놔두는 것들은 좀 뭔가 불안하죠. 자, 존속기간도 2007년부터, 당연히 2007년 설정했으니까 그때부터겠죠. 만 30년입니다. 그러니까 2037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없다. 낙찰자한테 없다 이겁니다. 제가 답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냥 2037년까지 갖고 계시면 돼요. 2037년 9월 19일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소유자이자 사용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이 얘기하니까 좀 웃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절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 이런 거 하나 해놓은 적 있어요. 주식과 부동산 중에 주식도 많이 올랐고 부동산도 많이 올랐는데 왜 우리 주변에는 일반인들은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많이 있어도, 많다 그러면 좀 그렇겠다, 있어도 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없느냐. 나름 긴 영상인데 그냥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은 보유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주식은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처럼 또는 저처럼 장기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올랐어요. 10년, 30년 이렇게 갖고 있다면. 근데 맨날 눈에 보이는 수치와 손가락 몇 번 누르면 주식은 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부동산은 뭐를 가장 베이스로 해요? 가장 사람들이 뭘 많이 삽니까?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을 많이 사죠. 내가 오늘 살다가, 아니 무슨 부동산 값을 맨날 뭐 그래프로 보고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다가 이제 그만 살아야지 라고 하면 이제 파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제 얘기는 아니고 대중들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 30년 동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주식을 사면서 5년 이상 보유하겠다 또는 보유를 했다 라는 통계 자료가 몇 프로냐면 0.4%입니다. 부동산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67%고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주식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0.4%면. 자, 그래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로서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장기 투자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현재 가치보다 얼마나 싸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수익을 주는 건 미래 가치입니다. 내가 1억짜리 부동산을 1,000만 원에 살 수 있다,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하지만 1억짜리 부동산이 2억이 됐다, 이런 건 은근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싸게 사느냐, 싸게 사는 걸 배우러 왔다, 이게 1단계라면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사서 그 수익을 훨씬 더 높이자가 2단계인데, 우리 학원이나 이런 관리해주는 주체가 있다면, 여러분 팔고 싶어도 내가 안 팔고 싶으면 안 팔잖아. 그런 것처럼 강제 보유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큰 이득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얘기하다 그 말 나왔죠? 이 얘기가 나왔죠? 이거 뭐야? 헐값에 팔기 싫으면 강제 보유잖아. 지금 2020년이니까 17년 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괜찮다니까? 내가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얘기를 좀 이따 해드릴게.
근데 지금은 아직 이제 지상권 초반부니까 이런 게 인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따가 할 얘기를 벌써 얘기를 꺼내버려서 예고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2011년에 근저당이고 2010년에 지상권입니다. 그러면 인수죠? 여기도 안 써놨네요. 이건 아까보다 3년 더 기다려야 돼요. 2010년에 했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 내가 5년도 할 수 있고 뭐 15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는 건 최다 30년일 거야. 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나름 갑이다 보니까 제일 나름 긴 걸 해놓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대부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와서 지상권이 인수인데 보니까 지상권자와 근저당권자가 같아요. 그럼 말소되는 거죠? 아니에요. 말소 안 됩니다. 말소 안 되는데, 자, 얘가 얘인데,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돈을, 이 농협에서는 이 돈을 손실 없이 잘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자기가 화자를 걸어놨어.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제대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자 있는 물건이죠? 근데 하자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 이제 슬슬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게 여러 번 유찰되는 이유는 이 지상권 때문에 여러 번 유찰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농협에 가서 좀 설득을 해보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자, 제가 설득을 해볼게요. 자, 이 돈을 다 받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이 입찰을 못합니다. 일반인들이 입찰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높게 낙찰될 수 없는 물건이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지상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겁니다. 제일 좋은 건 말소시켜 주세요. 그럼 좋겠는데 은행에서는 결제가 그렇게 낮질 않습니다. 그러면 낙찰되면 말소시켜 주시겠습니까? 그건 괜찮죠? 그래서 진화된 방식이 바로 뭐다? 좀 내려볼게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지상권에 대하여 말소 동의서가 제출됐대요. 즉 낙찰되면 말소시켜 줄 테니까 마음 놓고 낙찰 받아라 이겁니다. 하자가 있는 건 지금 현재 등기상에 있지만 이거 하자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 마음 놓고 낙찰 받으세요 이겁니다. 누군가가 설득을 했거나 아니면 똑똑한 담당자일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저당권자와 지상권자가 같은데 지상권자가 선순위일 경우, 후순위일 경우는 뭐 가서 만날 필요도 없죠. 그럴 경우는 채권자 입장에서 지상권을 말소시켜줘야 제대로 된 낙찰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형태로 많이 보여지더라 이겁니다.